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정말 놀랐습니다. 코스피가 9,100에서 8,200까지 정말 반등도 없이 쭉 밀리는 모습 좀 공포스럽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도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좀 이유를 찾아보니까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금리나 유가,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격적인 트리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봤을 때 아무래도 그동안 이 반도체 투투보로 수급이 과하게 몰렸던 점,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된 이후로 좀 수급이 왜곡됐던 점이 본격적인 트리거가 아니었나, 이런 분석이 조금 우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하락의 트리거가 하나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요. 어제 MSCI 편입 불발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기도 했고요. 또 장중에는 주식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정치인의 발언도 낙폭을 키워내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에 이런 영향이 글로벌적으로 좀 크게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간밤 미증시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도체주 샌디스크,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13% 가까이 밀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 좀 상승장이 끝난 건가? 이런 고민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잠시 후에 박건욱 전문가님 모셔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개장 전 체크해봐야 될 뉴스들까지 짚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릴 캐스터 안신영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반도체가 단연 가장 큰 이슈였죠. 휴전 소식에 국제유가는 급락했고요. 중동 리스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I 투자 열기가 너무 뜨거웠던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이어지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마이크론이 일제히 급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9%까지 폭락했습니다. 지수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약보합권에서 그나마 마무리를 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큰 낙폭을 그려냈습니다. 오늘장은 시장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블룸버그와 CNBC 등 외신들은 이번 기술주의 급락이 한국 증시의 기술주 하락 여파에서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위 종목들은 명백하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는데요. 먼저 AI 반도체 대표주 엔비디아는 4.13% 하락했습니다. 최근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주 마이크론의 실적을 앞두고 AI 투자 열기를 다시 점검하는 분위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애플은 0.91% 하락했습니다. 특별한 악재보다는 기술주 전반의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알파벳은 0.77% 하락 마감했는데요. 핵심 인재들의 연쇄 이탈 타격으로 알파벳은 오늘도 낙폭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기술주 전반의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8% 상승해줬는데요. 그동안 경쟁사 대비 AI 투자에 뒤처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하락 마감했었지만 반면 오늘장에서는 AI 하락세가 보이자 가장 적게 투자했다라는 이유로 2% 안쪽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연중 최대 할인 행사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개막한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 소식에 아마존 역시 0.57%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입니다. 여기서 오늘 시장의 핵심이 나오게 되는데요. 반도체 충격으로 브로드컴은 3.06% 하락했고요. 마이크론은 13.18% 급락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낙폭이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루에 12% 넘게 하락한 충격이 더해지면서 뉴욕 증시 개장과 동시에 마이크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만큼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입니다. 5.79% 하락 마감했는데요.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되자마자 차선 이탈과 급제동 사례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메타는 0.29% 하락하며 비교적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 보였고요. 다음으로 스페이스X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0.98% 올랐습니다. 장중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장중 한때 6%까지 반등을 일으켰었습니다. 물량에 대한 부담감과 차익 실현 매물까지 겹치면서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그리고 엔비디아가 시장의 분위기를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안정권을 되찾은 모습이고요. 서부 텍사스유는 1.02% 하락한 73달러 선에, 브렌트유 역시 1% 넘게 하락한 76달러 선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진전으로 안정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핵사찰로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금은 가격은 어땠을까요? 금과 은 역시 나란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휴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들기도 했고요.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서 금과 은 모두 압박을 받았습니다. 금선물은 4,128선에, 음선물은 6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도이치뱅크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투자 수요도 줄면서 기존 강세 전망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간밤 시장은 기대보다 확인의 무게를 뒀습니다. AI 열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는 얼마나 성장하느냐보다 실제로 얼마나 벌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는데요. 투자자들의 시선은 오늘 밤 발표될 마이크론의 실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이 최근 흔들린 반도체주 투자 심리를 되살릴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체크포인트 캐스터 이수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반도체발 매도세로 크게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 뒤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가 커진 모습인데요. 이르면 9월에 미국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심리 속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체크포인트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지난 6월 12일 화려하게 상장했던 스페이스X가 하루 만에 16% 폭락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AI 기업으로 IPO 직후에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을 위협할 정도로 랠리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신규 채권 발행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급락은 기술주 전반의 고평가 논란을 자극하면서 나스닥 지수 하락에 도화선이 됐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4.50%를 넘어섰고 2년물도 4.23%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5월 PCE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 수 있다는 경계감이 채권 매도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거나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기술주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국내에선 금감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후회한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쏠린 레버리지 상품이 초단타 매매를 부추기면서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급락할 경우에 레버리지 상품은 2배 이상 폭락하면서 시장 충격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하루 거래 대금이 수십조 원에 달하면서 증권사 수수료 수익은 급증했지만 기대했던 환율 안정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힘차게 달려왔던 6월, 오늘 장을 앞두고는 긴장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 발표될 PCE 물가지수와 연준의 금리 기조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 오늘 장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서 현명한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수인이었습니다.